자, 그러면 이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자, 집합건물 등기부 나오네요. 집합건물 등기부도 매년 출제가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 관련돼서. 자, 집합건물은 일단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기 전에 요거 부분을 한번 용어 정리 한번 찾아봐요. 집합건물 나가기 전에 뒤쪽에 있을 거예요. 자, 뒤쪽에 5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5페이지. 5페이지 보니까 표제부 갖고 올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있죠. 거기에다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자고요. 자, 이제 일반 등기부는 이제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고, 이렇게 해서. 자, 표제부 그러면 이제 제목을 생각이 나야 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접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소재, 집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등기원임이 기타 사항.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이렇게 묶어봐요. 자, 이렇게 묶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기록. 그렇죠. 자, 등기 기록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기 기록. 그러면 여기도 몇 기록이 돼야 돼?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러면 표제부 정보자료, 갖고 정보자료, 얼구 정보자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정보자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1부동산 몇 등기.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그럼 표제부가 중복 등기가 됐어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여기가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죠. 그러면 사실이 일치하려면 뭐예요? 여기다 써요. 바로 실체법설에 따르네. 자, 실체법설에 따르네. 실체법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그럼 표제부 중복 등기는 뭐에 따르느냐? 바로 실체법설에 따른다. 자,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내역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일치해야 하죠. 근데 이제 권리의 등기는 뭐예요? 권리의 등기. 특히 갖고와 관련돼서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자, 갖고. 자, 갑으로 등기됐어요. 자, 갑하고 을로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됐어요. 자, 여기에 중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 그렇죠. 이것도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는 후등기는 무효. 그렇죠. 무효. 그러면 먼저 된 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무슨 법설이죠? 절차법설에 따라.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우리 중복 등기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 중복 등기는 무슨 법설? 실체법설. 갖고 동일인이죠. 동일인이 아닌 경우. 그러면 경우는 무슨 법설에 따른다? 절차법설. 그렇죠. 이거 생각 잘못하면 깜빡 헷갈립니다. 그걸 생각해 줄 필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보죠. 자, 표제부, 요 몇 개월? 1개월. 이거는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단독 신청 쓸 필요 없어. 아까 다 써놨으니까. 단독, 직권, 대위. 언제나 무슨 등기? 주, 등기. 그죠. 자, 이해관계는 있을 특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성락서가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교재부. 성락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인감증명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간다. 모든 강론 파트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등기부야. 자, 등기부. 자, 일반 등기부.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부는 전산이 생략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이 생략될 수도 있고, 항상 여기 앞에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전산.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전산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됐죠? 세봐요. 맞죠? 읽어봐요. 편성. 몇 부분으로? 세 부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표제부. 갖고, 알고.
표제부는 뭐예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는 세 장으로 구성되었어요. 세 장으로. 세 장으로 구성. 지금은 세 장이 아니라 뭐예요? 세 부분이야. 그러니까 장수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우리 전산 등기부는 치면 엔터 누르면 뭐예요? 쭉쭉쭉 밀려가잖아. 근데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는 뭐예요? 세 장이야. 지금은 몇 부분으로? 세 부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편성. 자,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어. 뭘까요? 부동산은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돼요.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게 바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야. 그럼 우리나라는 자, 사람 중심의 부동산 편성이 부동산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딴 나라는 인적 편성주의도 있고,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연대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연대적 편성주의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편년체. 연대 순으로 되어 있는 게 편년체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조선 왕조실록, 고려 왕조. 그래서 제가 사탄 강의하러 들어갈 때 뭐예요? 왕조사부터 해요. 자, 우리 조선사 읽어봐요. 태정, 태세, 문단체, 예성, 연중, 임명선, 강인, 호연, 숙경영, 정순, 헌철, 호순. 순종이 마지막이네. 그러면 우리 요즘 뭐 영화 보면서 태정, 태세, 문단. 단정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왕이네, 단정이. 그렇죠, 단정이. 자, 그래서 조선 왕조 편년체로 구성된 게 조선 왕조실록이야. 그래서 국사는 편년체. 요즘 뭐예요? 요즘 여기 읽어봐요. 서경규 알아요, 몰라요? 서경석이죠. 서경석. 이름을 바꿨다. 서경석이 요즘 한국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국사 100점 맞아가지고, 국사 요즘 뭐예요? 한국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100점. 그렇죠? 공인중개사 땄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도 하면서 한국사 1타 강사예요. 유머스럽게 강의를 하니까. 유머스럽게. 얘가 뭐 서울대 출신이죠. 또 육사 수석 합격이고 뭐예요. 그러니까 난놈은 난놈이야. 그렇죠? 난놈은 난. 근데 공인중개사는 3년 했어. 3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했어. 그 머리 좋은 사람도 3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무슨 출판사에 또 광고 모델로 나왔었잖아요. 서장훈이 또 광고 모델로 나온 데 있었어요. 그게 그때가 아마 이경규가 25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로서.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좀 한국사, 너무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 그래서 유머스럽게 개그까지 하면서 1타 강사만 할 것 같아. 조금만 들으면 1타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도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난 공인중개사 한참 유튜브에 나오더니 요즘 1타 강사, 뉴스에도 나오는 사건에 저는 팩트 아니면 이야기 안 해요. 거짓말 안 해. 팩트만 이야기해. 팩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과 편성이 만났다. 물건이니까 물적 편성주의. 사람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면 인적 편성주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가 편성되면 그게 뭐예요?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돼.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근데 요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아까 썼죠? 한 번 더 써봐요. 19에 돼 있죠? 어떤 자료니까. 등기부 9번 자료. 자, 등기부 9번 자료가 뭐예요? 보조, 기업, 장치. 자, 요거는 표제부죠. 요거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자, 우리 마트에 가면 어때? 저는 불만이 있어요. 홈플러스, 그죠? 홈플러스. 자, 그게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세금으로 산 거거든.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세금으로 봐서는 뭐예요?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불만이 있습니다. 세금을. 그렇죠?
홈플러스가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몇 조 투자해가지고 홈플러스 유지하기로 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홈플러스가 뭐예요? 장사만 하면 되잖아. 왜 정치에다 뛰어들어가지고 뭐 밀고 해가지고 그래. 그쵸? 장사나 잘하면 되지. 물건이나 잘 팔면 되지. 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점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수, 계산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산이 끝나면 뭐 줘요? 등기 끝나면? 권리증 주는 거야. 그게 영수증이야. 근데 그 권리증, 요게 바로 권리증.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필정. 이게 영수증이거든. 권리증이죠. 갖고 얽으니까 권리증이야.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그러면 권리증으로서 영수증에 해당돼.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네. 서류 중에서 유독 단독인재로 출제되는 것은 등기 필정보야. 그럼 등기 필정보란 뭐예요? 새로운.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누가 작성해줘요? 등기관.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한다. 어때? X야. 그죠? 누가 작성해줘요? 등기관.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새로운. 한번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자, 소유권 이의 권리를 청설하는 게 뭘까요? 설정 등기죠. 그럼 설정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네. 그러면 등기관이 뭘 작성해? 등기 필정보. 그죠? 그러면 A가 집을 팔았어요. 자, 집을 팔았어요. B한테 팔았어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해.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러면 새로운. 그러면 등기 필정보 작성은 어디에서 해준다? 보전, 설정, 이전. 그러니까 완전 공식에다 들여. 우리 등기법은요, 1 더하기 1은 2야. 정확하게 나와. 이 개념을 잡으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중 등기 필정보 작성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정답은 변경은 객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 작성 별표 3개고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또 가르쳐줬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몇 조? 제2조에. 그러니까 우리 절차법은 1조 목적이야. 제2조 이 법의 정의는 무엇인가? 지금 공법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저쪽 수강생들한테는 제2조 가서 외워라. 국제법 제2조 가면 용어 정의가 나와. 그걸 다 외워야 돼. 달달 외워야 돼. 달달. 외우지도 않고 뭐라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 그러니까 등기법 제2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 제2조 용어가 나오거든. 그러면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헷갈리는 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용어 정리 좀 해. 용어 정리만. 그러면 선생님 용어 정리 됐는데 영어 정리가 안 되는. 선생님들 이름 맨날 바꾸잖아요. 서경규를 서경석을 서경이로. 나중에 성을 막 바꿔요. 바꾼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라는 거예요?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거 한번 강의하러 들어갈 때 뭐만 외우고 들어가요? 목차 또 하나. 용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행정쟁송법이 강의 들어가는데 행정쟁송법이 뭐예요?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한 뭐예요? 용어 정의가 있다고. 그 용어를 달달 외우고 간다고. 그래야 돼. 근데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인강으로 찍으면 어때요? 실력이 안 붙어. 외우지 않아도 돼. 인강으로 찍으니까, 그쵸, 인강. 옛날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다 칠판 세대야. 칠판 세대면 어떤지 아세요? 전부 외워서 강의를 들어가야 돼요. 전부 외워서. 칠판에 써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인강으로 찍기 때문에 강사들이 실력이 없어. 새로 신규직이 많아요. 실력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싹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성을 이제 출발하고. 그러면 일반 등급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이요. 표제부, 각부, 얼구. 그죠? 세 부분으로 구성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자, 등기부라 아까 써놨어요. 등기부라 전산정보 처리 입력적인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편성하는 것. 이게 편성이 바로 등기부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잠시, 보조 자료.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한 개의 토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그래서 이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살짝 바깥쪽에서 모의고사 출제해요. 그러니까 등기부 그러면 어디 읽어봐요? 편성. 등기 기록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필정보.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등기부, 등기부 법원자료, 등기기록, 등기필 정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오죠. 자, 뭐에 오시냐면, 자, 집합건물 등기부. 자, 거기 밑에 집합건물 등기부. 페이지로 봐서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옆에다. 몇 층이?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렇죠. 5층. 5층이니까 뭐예요? 아파트. 요즘 공인중개사 뭐예요? 중개사 제자들한테 연락하면 아파트. 그 권력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파트 많이 팔자라는 거네.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자, 5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연립주택가 뭐예요? 다세대.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주택.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표이긴 뭐예요? 여기 다세대의 다가구예요. 다세대. 봐봐요. 옛날에 뭐 수강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예요? 자, 집을 단독주택인 줄 알고 샀더니 다세대 주택이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세대니까 1가구 몇 세대예요? 10세대죠. 1가구 10주택이 된 거야. 세금을 때려 맞았어.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등기부 보셔야죠. 등기부를 당연히. 등기부를 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하면 통째를 샀어요. 저 돈이 있으면 뭐 로또 복권 당첨하면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사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동을 사버리지. 그렇죠? 한 동.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로 가겠죠. 요거는 토지로 가겠죠. 그렇죠? 토지로 가겠죠. 그러면 집합건물 요 요건의 공통점은 하나 써요. 객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맞춰야 돼. 자, 객관적 요건은 두 가지. 구조상 독립성과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요 요건을 갖춰야 집합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객관적 요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네. 복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상 독립성이 갖춰야 돼요. 이게 객관적 요건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건물을 쪄서 요 요건을 갖췄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네. 그러면 다가구야, 다세대야? 다가구. 이 사람이 신청하면 다세대. 단독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그러면 집합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봐봐요.
자,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OX, X. 어떤 얘기가 있어? 주관적 요건. 지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적어줘야 되겠네요. 읽어봐요. 상가. 상가라는 게 있어. 상가. 상가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평면 매장을 상가라고 그래. 근데 법적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야. 뭐라고 써놨어요? 구분 점포. 자, 구분 점포를 평면 매장이라고 그러고 상가라고 그래요. 상가는 구조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앞에. 안 떨어져 있죠. 구조상으로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구분 점포 써놔요. 구분 점포도 집합 건물이거든. 얘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이거는 이용상 독립성만 갖췄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반드시 집합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틀렸고. 자,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구분 점포 등기할 수 있다. 무슨 건물? 상가까지. 왜 아까 써놨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과거에. 자, 아까 뭐라고 읽어봐요. 평면 매장 그랬더니 이렇게 써놓은 사람. 제가 이제 평면 매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특별히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객관적 요건에 A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많이 추가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성비. 가성비.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요거는. 건물 등기부로, 요거는 토지 등기부로, 그렇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하나 두고 토지 등기부 10개 똑같은 걸 두네. 가성비가 떨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특수해져. 상가는 건물 내용,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 땅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일반 등기는 토지 건물이지만 일반 우리 집합 건물은 상가는 무슨 내용? 건물의 내용. 하단은 땅의 내용. 땅의 내용. 자, 그러면 봐봐요. 상가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분. 그러면 상가는 전체 건물 표시. 하단은 전체 땅이 들어가. 전체 땅. 자, 도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하단은 요 대지권 표시. 각계 땅이 들어간다. 그러면 각고 월급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합 건물은. 자, 그러면 이제 줄을 딱 닦아놓으면 되겠네. 자, 여기에다 행방편잖아요. 한동 건물 표시.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상가. 여기. 한동 건물의 표시. 전체 건물. 그러면 하단, 중간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중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요 중간에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행간편 딱 하나.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집합 건물이 쉬운지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자,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OX, X. 대지권의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체 땅이라는 거예요. 전체 땅.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하단, 전유 부분의 표제부 행강편잖아요. 자, 그러면 상단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중간에 대지권 표시가 나오죠.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한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 기록된다. 어때? X.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이거는 각계 땅이니까 대지권 종류 줄잖아요. 밑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시험 문제 나가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OX, X.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각고 얼굴은 생략됐다고 그래서
생략됐다고 써놨죠. 맨 밑에 쪽에, 박스 밑에.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집합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복습이 됩니다. 네 부분. 자, 맨 밑에 있죠. 박스 요 맨 밑에. 갖고 얼굴은 동일함. 그래서 생략돼 있다고 써놨죠. 그러면 또 와서 또 옛날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어떤 여기 앉은 사람이야, 여기. 맨날 졸아요. 젊은 애인데. 졸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복습을 했나 봐. 그래서 저 집합 건물이 뭐라 해? 자, 봐봐요. 교수님, 제가 집합 건물 아무리 봐도 두 부분밖에 안 나오는데, 야, 갖고 얼굴은 생략된다고 그랬잖아. 이 말은 그러면 뭐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 몇 부분? 네 부분.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만 보자고요. 동그라미 정하죠. 한동 건물의 표시번호 동그라미. 접수 동그라미. 자, 소재 지번 동그라미. 소재 지번은 특별히 요거 별표 하나 놓고 명칭 및 건물 번호 동그라미. 건물 내역, 등기원이 및 기타 사항. 접수란에 뭐 역시 접수일자만 나와 있네. 자, 소재 지번과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32, 46 몇 필지? 세 필지가 한 동이 됐다라는 거네. 신동아, 가동, 아파트, 5층 쭉 나오고 도면번호. 그만 거기까지만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 크게 덩어리만 잡으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시번호 동그라미. 대지권의 소재 지번 동그라미. 지목 동그라미. 지목. 요 지목을 동그라미 쳐놓고, 시험 문제 나와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 OX, X. 지목은 뭐예요? 한동 건물 표시란이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지목은 땅에 나와야지 건물에 나오면 안 되거든. 이번에는 접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 봐봐요. 요 건물 번호에다 요 동그라미 찾아서 요 별표 하나 딱 해놔요. 거기 소재 지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여기도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X. 뭐만 기록돼? 건물 번호만 기록돼.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지권의 표시에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요 안에 기록됩니다. 기록이 기록되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맨 밑에다가 이제 딱 요 페이지 그려봐요. 다시 그려봐요. 크게 그려요. 맨 밑에다가 일부러 크게 삐뽀 용지에다 복사한 겁니다. 맨 밑에다 옆에 여백에다 크게 다시 5점짜리를 그려봐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다가 요거는 어디로 가냐? 전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요게 이제 오늘 해야 할 일이야. 시험에 가장 올해도 역시 출제 사항이 되고요. 출발합니다. 요거 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라고 생각해. 혼인신고 안 하면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헤어져야죠. 그럼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야죠.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서 출발합니다. 건물에 혼인신고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또 까먹었다. 두 종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에 가름해주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출발해서 묶어주는 게 있어. 이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어.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이제 절대 건물하고 토지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사람하고 달리 같이 살아야 돼. 뭐예요? 살아야 돼. 요거 뭐가 들어갔어?
이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어? 토지.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틀렸어? 어디에 기록해? 토지에 기록해.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해? 건물에 기록해.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요.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공순위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맨날 이걸 순위 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오늘 봐봐요. 오늘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 제 바꿔러 가시죠? 제 바꿔러. 제 바꿔러는 이거 아니에요. 제 바꿔러는 이 말합니다. 진짜야. 어머니가 와준 무슨 밥을 줘요. 무슨 밥을. 아침마다 싸우는 게 그거예요. 더 먹어라. 싫다. 더 먹어라. 싫다. 그게 그 중간에 아버지가 있다가 쌍 먹지 그냥. 막 그래. 그래서 뭐 하늘 힘도 있으시나 봐요. 요즘.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게 큰 대접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대접권 나왔다. 그러면 대접. 뭐라고? 대접. 자,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의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접수번호. 그래서 하여튼 대 나오면 접수번호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4-5번 출제된 것 같아. 집합 건물 나오면 20번은 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혼인신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인지 후인지 봐봐요.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늘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자, 대지권 등기 후네요.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이제 헤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 후에다가 옆에다 요렇게 걸어놓고 여기 잘라지니까 옆에다 요 2개를 써봐요. 자, 요거하고 요 차이점을 대지권 등기 후 건물의 소유권이 졌는지 건물만의 소유권이 졌는지 이제 모의고사법은 매번 출제되고 시험에도 출제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읽어봐요. 건물의 소유권. 그럼 건물의 등기하면 밑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요거는 되네요. 자, 이번에는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이라고 됐네. 만 동그라미. 특정을 해버렸네.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 전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 소유권이 전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요 자리에 무슨 건능이 들어가면 안 돼? 처분 건능이 들어가면 안 돼. 처분 건능이. 자, 소유권은 무슨 건능이 있어? 처분 건능. 그러면 우리 처분 건능 있는 거 대봐요. 자, 출발합니다. 건물만의 소유권. 안 돼. 건물만의 저당권. 안 돼. 처분 건능이 봐요. 건물만의 건저당. 안 돼. 건물만의 가시지반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안 돼. 근데 만약에 건물만 전세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전세권은 처분 건능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건능? 사용, 수익. 건물만의 전세권은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능을 잘 잡아두려니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은 무슨 건능이 있다? 사용, 수익. 그렇죠. 수익.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 부분.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여기도 나나나 전, 후로 나나. 전, 후, 나나. 대지권 뜻의 등기 전이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처분 불가능이 된다. 그래서 출제원이 여기를 실수해서 33회 때 뭐예요? 복수 정답이 처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걸 읽을 때 대지권 등기 전 그러면 이거 언제나 분리처분이 가능. 대지권 등기 후라면 그 다음 단계는 건물의 소유권은 돼.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치거든.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집사람이 아픈데 제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렇죠? 아프지. 요즘 알바 나가는데 뭐 설거지 한대요. 설거지.
저는 설거지 하라고 그랬어. 머리 쓰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설거지 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요즘 설거지 하러 다녀요. 머리 쓰면 머리가 귀찮으니까. 오래 못 사니까. 그래서 요즘 뭐예요? 반찬국밥이 더 들어가. 그렇죠. 반찬국밥이. 자, 그래서, 뭐, 중개사하지 뭐. 그러면, 유치원 선생하지. 유치원 선생 써주나 봐요. 가서. 자격증 막 면접 보러 가는데 오지 말래요. 회사니까 56세라고 오지 말래. 오지 말래. 면접 보러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워낙 성격이 더러워서 안 돼요.